오늘은 자유형 스트로크 물을 뒤로 밀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물속 스트로크를 돌리는 방법은 역 S풀 패턴과 I형 풀 패턴, 그리고 역 S풀 패턴의 확장형인 역 퀘스천 마크형 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 팔과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많은 물을 뒤로 밀어서 추진력을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팔이 돌아가는 방향과 손바닥의 움직임이 어떻게 물을 뒤로 미는 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만을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역 S풀 패턴과 역 퀘스천 마크 풀 형태의 차이는 단지 캐치 동작까지의 차이고, 또한 캐치 동작은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 퀘스천 마크 형태의 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 S풀 패턴과 I형 풀 패턴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 S풀 패턴에서는 캐치 동작을 하면서 손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손목을 약간 틀어서 손바닥을 외하후 향하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바닥의 각도가 직각이 아닌 엇각으로 캐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 S풀 패턴에서는 이렇게 엇각으로 팔을 돌려야만 물을 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은 선과 손바닥의 방향이 같다면 물에 대한 압력이 약해지면서 물을 제대로 밀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스컬링하는 동작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I형 풀 패턴은 보시다시피 기준선인 직선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거의 손을 앞에서 뒤로 밀어서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캐치 동작이나 풀과 푸시 동작을 하면서도 손바닥의 방향을 최대한 뒤를 향하도록 해야만 충분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다만 손바닥의 방향을 길게 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라이드 동작에서 캐치 동작으로 들어가면서 손목을 꺾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영상의 선수와 같이 손바닥이 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캐치 동작에서 이렇게 손목을 꺾는 경우는, 혹은 손목을 꺾지 않는 경우나 모두가 캐치 동작에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물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방법일 뿐 사실상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I형 풀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캐치 동작을 만들었을 때 최대한 큰 면적이 뒤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이 엘보우 캐치 동작을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끝부터 팔꿈치까지가 완전하게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팔꿈치를 최대한 앞에서 세우는 EVF 동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역 S풀 패턴의 경우는 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물을 최대한 오랫동안 물을 뒤로 밀기 위해서 수시로 팔꿈치와 손목을 이용해서 손바닥의 방향을 바꿔서 돌리는 것을 흰색과 검은색 기준선을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로크 길이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물을 가능한 오랫도록 뒤로 밀어서 스트로크당 진행 거리를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손이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좌우의 움직임이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상하의 움직임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또한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박태환 선수가 팔꿈치를 구부리는 각도보다 펠프스 선수가 구부린 팔꿈치의 각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하 동작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영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캐치부터 풀까지 이루는 동안 손바닥의 방향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캐치 동작에서 풀 동작으로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목을 돌려 손바닥의 방향을 그림과 같이 바꾸면서 위로 스컬에서 당기면 물을 그림과 같이 뒤로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을 꺾어 물을 미는 각도, 앵글 오브 어택, 받음각은 선수에 따라서 조금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본인이 물을 크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고 많이 끌어당겨 올리는 사람과 받음각을 크게 하기도 하고 팔꿈치를 조금 덜 구부려서 많이 끌어올리지 않는 사람은 받음각을 적게 함으로써 물에 대한 느낌을 느끼고 물을 뒤로 밀어냄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입니다. 푸시 동작은 말과 같이 손을 뒤로 미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손바닥 방향을 뒤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팔꿈치가 펴지면서 손목 또한 힘을 조금 빼서 손목을 릴렉스하게 만들어 항상 손바닥이 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I형 풀 패턴과 같은 모습이고 엄지손가락에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손목을 조금 틀어서 뒤로 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동작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생각하고 눈으로 보기에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손바닥을 돌려서 물을 뒤로 밀어내는 동작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롤링을 하면서 미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은 실제로는 별로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얀 기준선으로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피니시 동작은 역 X형 풀 패턴이나 I형 풀 패턴이 똑같이 손목을 돌려서 손바닥의 방향을 몸 안쪽으로 돌리고 손날을 위로 해서 저항을 줄이면서 피니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의 물속 팔 동작을 비교하면서 오늘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